2차 소상공인 대출의 문턱이 높아 실제 긴급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 있죠. 그나마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를 강요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타상품 강요하는 게 꺾기라고 하는데 이게 기승을 요즘에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법 행위인데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소상공인 대출에 은행들이 편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신용 보증기관들의 95% 보증서 덕분에 이 소상공인 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있는 이 소상공인 대출의 편법으로 아니 불법으로 편승하면서 은행들이 실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부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예금이나 카드, 심지어 보험, 투자 상품까지 강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융당국도 사실 이 꺾기 대출을 원천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시기를 틈을 타서 은행들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1개월 전에는 꺾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가입을 강요를 하고 만약에 이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반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분들이 대출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심정인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실적 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실제 사례 몇 가지만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이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예. 은행들의 이 꺾기 대출을 성토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꺾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을 하러 갔더니 직원들의 급여 이체를 해달라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가입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달이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100만 원을 이체해달라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대출 후에 한 달간은 이 상품 가입이 안 되니까 한 달 후에 가입을 해달라라는 요구는 덤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 소상공인은 약정서를 쓰러 가기 전에 미리 적금에 가입을 해달라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은행에 가서 직접 힘들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상품 가입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하니까 좀 불친절한 말투와 함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소상공인도 청약저축과 그리고 연금저축을 강요를 받았다면서 너무 당연하게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원래 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참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미리 어떤 상품이 있으니까 이 상품에 가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대출 승인이 나면 한 달 후에 상품에 가입을 유도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법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주로 예금 적금이나 연금 저축 또 노란 우산 공제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후에 따로 전화를 걸어서 혹시 대출 과정에서 끼워 팔기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일부 은행들도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런 점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인 거죠? 네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한 달 뒤에 가입을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은 한 달 동안은 가입이 안 되니까 나름의 또 편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뭐 가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국감에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은행에서는 국감 과정 속에서도 꺾기가 진행된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충격적인데 실제 통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통계를 공개를 예. 했습니다. 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였는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됐던 1차와 2차 대출 중에서 다른 금융상품이 함께 판매가 됐던 상품은 총 34%에 달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3건 중에 한 건은 끼어 팔기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맞네요. 건데요.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판매했을 경우에 이 꺾기 판매에 해당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 대출에 적극적인 은행일수록 이 상품 판매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은행들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사례를 들고 꺾기 판매를 당했다라는 이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불만 글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소상공인
은행들의 상황을 악용을 해서 그것도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이렇게 상품 판매율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뭐 자회사의 교차 판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뭐 정반대네요, 거의. 네, 예. 이 말 그대로 강요를 한 건 아니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그냥 권유를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은행의 변입니다. 예.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 금액 1%가 넘는 금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인데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판매했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발급이 꺾기 판매에 포함은 안 된다. 네, 해당은 안 된다라는 예. 주장인데요. 또 고객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을 고객들에 권유를 했고 또 대출을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 개설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대출 금리가 상품 가입을 한다고 해서 따로 다른 상품과 함께 끼업한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네. 아니고 또 거래를 위해서 그런 판매 상품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은행들의 논리인데요. 어찌 보면은 전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한 그런 논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이 교모하게 편법,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그런 능선을 타고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전화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대출 전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상품 가입을 강요를 하고 한 달 후에 가입을 했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통계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그리고 예적금 가입, 보험, 투자 상품 가입이 통계상으로서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출 거래를 위한 권유라는 은행들의 이런 그 핑계들은 설득력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입장 차이로 뭐 받아들이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급한 사람한테 뭐 이거 안 해줄 거냐라고 물으면 강제는 아닌데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물으면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강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은행들이 나서서 직원들의 단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점검이나 징계나 이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네, 은행들이 이거 기업 회계를 했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7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객의 민원이나 감독 기관의 점검이 없었다면 실제로 이 기업 팔기가 제재를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불과한데요. 예. 이 기업 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동안 거의 없었던 데다가 이 간간히 이루어지는 제재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고객들의 피해에 더 부채질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금융당국 역시도 실제 현장 실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찝어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좀 더 늘려가고는 있긴 하지만 현장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송병두 금융위 이 부위원장도 기업 팔기가 없는지 은행들 스스로 자체 점검을 해라라고 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개선 의지는 전혀 가이드라인이 보이지가 않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은행들이 알아서 조심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차 판매나 한 달 후에 판매와 같은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나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올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좀 뒷짐을 지고 있고 좀 알아서 자정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눈물을 닦게 주겠다던가 고객들과 함께 가겠다던 은행들의 구호가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는 자리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